라스트 찬스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할 때 조정 시 저가 매수로 대응하자. 오늘의 주제이네요. 네, 오늘은 사이다경제연구소 홍윤표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 먼저 드릴까요? 네. 내일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1단계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강보합권으로 관망 포지션을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수급적으로는 개인만 매수를 하게 되면서 외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였던 점은 다소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큰 그림은 우상향 패턴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그 결과 내용에 따라 빅딜인지 스몰딜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시는 단기 조정을 거칠지 아니면 곧장 대세 상승장으로 직행할지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이게 쉬었다가 네. 위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차트를 보면서 큰 그림이 어떤지 그리고 네.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여부를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실 텐데요. 파란색의 박스권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지지 라인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승 탄력을 한번 받기 시작했으면은 증시 자체는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저가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오르게 된다면은 전 고점 부근인 코스피는 2,3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선까지 올해 목표로 두고 있고요. 저가로 내려갈지언정 저는 2,100 선은 깨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오늘 마감된 코스피 차트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은 관망 포지션을 취하였다. 내일 새벽에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이겠다라는 입장을 취하였던 건데요. 만약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 내용이 발표가 된다면은 내일 코스피와 더불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미 이 부분도 계산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 후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려줄 다시 반등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궁금하죠. 네. 네. 아래 지금은 이 빨간색의 5일선을 타면서 추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일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이 5일선을 타고 바로 강한 반등장이 나올 테고요. 다소 실망스러운 스몰딜이 나오게 된다면 이 아래에 21선 부근 선으로 따지면은 요 아래에 2,100선 수준까지는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아직 정확하게 증시도 윗선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려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주봉을 본다면요. 저는 조정을 깊게 주기보다는 짧고 빠르게 준 뒤에 재차 강하게 반등장이 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주봉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요 위에 검정색 선이 120주선입니다. 정확하게 120주선을 막고 윗꼬리를 달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빅딜과 스몰딜 여부에 따라서 조정을 좀 준 뒤에 올라갈지 아니면 빅딜로 인해서 바로 이 부분을 뚫고 상승 돌파할지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바로 반등장이 나온다, 상승장이 나온다 하시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대외 변수가 어떤 결과를 전해올지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관점에서 조정 시 어떻게 그리고 바로 또 올라가는 그림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좀 가이드를 삼아야 할 라인들을 좀 잘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그것도 고민이에요. 만약에 네. 조정이 나와요. 지수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 싶은데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웬만해서는 안 밀리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내일 혹여나 네. 뭐 내일이든 앞으로든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나을까요? 조정이 온다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5G 종목이라든지 5G, 뭐 네. 소위 말해 소재, 부품, 재료, 소부장 섹터 이 섹터의 종목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AI, 4차 산업 그리고 저는 자율주행차 섹터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바로 두구두구두구. 자율주행차 섹터의 어. 한라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한라홀딩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홀딩스는 자율주행차 섹터의 수혜주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미래차에 100조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함에 따라서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차 섹터, 전기차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후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라홀딩스 자율주행차 섹터로서 지금 현재 11월부터 12월까지 그다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만 보더라도 크게 오를까라고 보여질 만큼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차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봉과 월봉의 큰 그림을 보신다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한라홀딩스의 주봉 차트에서 정확하게 11월 달에 1차 상승장이 이루어지고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밑바탕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년 1월부터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지지 라인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정확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확보가 됐다면 이제 상승에 대한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 재료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에 대한 섹터로 재료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에 이미 자율주행차 섹터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요. 항상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했을 때 1차 상승장, 2차 상승장, 3차 상승장 이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의 상승장은 1차 상승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기간 조정이 완료되고 나서 요 노란색 선과 초록색 주봉, 20주봉과 60주봉 선 부근에서 강력한 저가 매수세와 함께 2차 상승장이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3차 상승장까지 제법 좋은 결과가 나오지 네. 않을까 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근했을 때 그래도 뭐 1차는 11월에 나왔다고 쳐요. 그리고 네. 우리가 바라보는 건 2차 상승. 네. 목표가를 한 어느 정도 서두로 올려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큰 그림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봉 차트와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한 이후에 11월 달에 매물대를 모두 돌파를 하게 되면서 1차 상승장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가 매수로 분할 매집에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저는 예상 목표가는 55,000원 수준 정도까지는 2차 상승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가져와 봅니다. 그동안 홍윤표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참 좋았었어요. 물론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산정해서 보여드리는 거지만요. 그런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조정이 나오면 접근을 하자 가운데가 소부장, 5G였잖아요. 네. 이 중에 솔브레인과 서진 시스템, 우리는 이미 이 종목으로 수익을 맛봤지만 네.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다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재료로 보고 섹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고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을 받는다면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겁니다. 반대로 증시가 나중에 다시 재차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이 섹터의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올라 있어서 매수하시기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과 함께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떨어진다 생각이 되셨을 때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차후에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좀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차후에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중국 관련 소비주예요. 네. 요즘 화장품주도 정말 불붙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덩달아서 우리의 추천주 한국 화장품 제조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저희에게 안겨줬죠. 네. 이 종목은 어때요? 그래도 조정받아도 크게 조정 안 나온다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락이 되고 난 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설과 그리고 춘절, 우리 한국으로는 설날이죠. 이 시기에 중국이 대거 한국으로 여행을 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화장품 섹터 이미 시세를 받았고 여기서 더 오르냐, 이제 여기서 끝이냐 부분이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화장품 섹터의 종목들을 대부분 보면요. 이미 많이 올랐지만 조정을 준다면은 재차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화장품 섹터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조정으로 준다면은 저는 저가 매수로 다시 재공략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꼭 이 추천주로 다시 한번 들고 나와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한라홀딩스 기억하겠습니다. 사이다경제연구소 홍윤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마감 전략 A 플러스 함께 인사드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